대단원 2. 동양과 한국윤리사상. 소단원 5. 도가사상과 무의자연의 윤리. 세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린터 39페이지를 펴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도교사상입니다. 자, 도교사상은 도가사상에서 파생된 종교는 맞습니다. 하지만 도가사상과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가사상과 도교사상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불교와 불가를 구분하거나 유교와 유가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가와 도교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들고 도가와 도교는 다르다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는 노자와 장자의 철학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도교는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교단은 그 종교를 믿는 단체를 의미하고요. 교리는 그 종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이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단과 교리를 갖추고 불로장생과 신선을 추구하였던 종교의 일부입니다. 자, 도교는 종교인데요. 자, 그러면 도교는 어떤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종교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 사상은요, 도가 사상이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목적을 보면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신적 자유는 바로 앞 강의였던 장자의 강의에서 소요유라고 배웠습니다. 소요유라는 것은 정신적 자유, 즉 인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정신적 자유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도교는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도교는 또한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냐면 신선사상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신선이라는 한자를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자, 옆에 보겠습니다. 신선. 자, 여러분 여기 신자가 있고요. 선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을 한번 해자를 해보겠습니다. 적지 마세요. 옆에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자, 선은요, 사람인자의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선은요, 산에 사는 신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도교에서는 이 신선을 모시는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선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신선이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신선과 같이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자, 육체적 한계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 늙고요. 나이가 들면 결국에 죽습니다. 그런 것이 육체적 한계인데요. 그런 육체적 한계를 초월했다는 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뜻이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옆에 적어 볼게요. 불로장생을 의미합니다. 불로장생이 뭐죠?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도교는 도가사상의 측면과 신선사상의 측면이 결합된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선과 같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불사도 추구합니다. 불사가 뭐죠? 불사조, 죽지 않는 새인, 죽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신선과 같은 불로장생, 불사를 추구한다. 자, 여러분들 도교의 목적, 특징, 수양이 있는데요. 먼저 도교의 공통점을 정리할 거고요. 이후에 도교 사상의 역사적 전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교의 공통점부터 정리를 하면 가성비 있는 학습이 가능한데요. 아래 나오는 도교의 다양한 종류들은 결국에 이 공통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통점을 배우고 아래의 전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인데요. 오래 살고자 하는 특징에서 반영된 양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생술이라는 것은 생을 기르는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자, 양은 양육한다. 생은 삶입니다. 그래서 삶을 양육한다는 기술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기술이냐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양생술에는요 크게 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단은요 안을 단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단에는요 호흡법 그리고 내면의 기를 조절하고 수련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라는 것이요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도 배웠는데 도가에서는 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리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삶이란 기가 모이는 것이고 죽음이란 기가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기가 흩어지지 않게 잘 모으는 수련인 내단법의 수련을 강조했습니다. 자, 내단뿐만 아니라요 뭔 단도 강조했냐면 외단도 강조했는데요. 외단은 한약과 같은 약물 복용,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은단, 금단과 같은 그런 다양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외단법도 양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하는 양생술은 내단과 외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단련법을 통해 생명을 중시하는 도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의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의가 뭐냐면요 제사의식을 말하거든요. 자, 도교에서는 왜 제사의식이라는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 도교에는 다양한 신선들을 모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도교는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신이 여러분들 옥황상제인 천존상제, 하늘의 왕인 옥황상제를 신으로 모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의 관우 이런 사람들도 도교의 신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데 제사의식은 뭐냐면 인간과 신이 만나는 의식이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뭐예요? 조상은 이미 살아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그 돌아가신 분과 우리가 만나는 의식이 제사잖아요. 그래서 도교는 정리합니다. 신선을 모시고요. 그 다양한 신선과 만나는 의식이 제사의식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도가사상, 즉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민간의 무속 신앙을 결합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민간 무속 신앙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무속이 뭐냐면 무당의 풍습을 무속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왜 도가에서 무속이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지내지만 여러분 가끔 뭐 제사, 굿 같은 걸 하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자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뭘 내렸다고 해요?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죠. 무당은 누구랑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도교에서는 다양한 신선들을 모시는데 그 신선들을 모시는 의식이 제사고 그리고 그 제2제사를 주관하는 무당들의 풍습인 무속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리에서 이 도교 사상을 배우는 핵심 이유인데요. 그것은 도교 사상이 선행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뭡니까? 착한 행동이죠. 자, 그리고 도교의 수양 방식을 한번 보면요. 도교의 수양은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오렌지색으로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 펜이 없으면 그냥 빨간색으로 필기하면 됩니다. 자, 어떤 수행을 하냐면 삼관수서라는 수행을 합니다.
자, 삼관수서가 뭐냐면 삼관이 하늘, 땅, 물입니다. 그래서 이 삼관이라고 하는데요. 하늘, 땅, 물에게 수서가 뭐냐면 손으로 쓴 글이에요. 뭐를 쓰냐면 이 삼관에게 내가 이런 게 잘못됐고요. 앞으로 이런 선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삼관수서의 수양 방법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도교 사상이 선행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송대는 무슨 말이냐면 송나라 시대라는 뜻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는 권선서와 공과 격이라는 요런 책들을 보급했는데요. 권선서와 공과 격이 뭔지는 제가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그 권선서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선행을 권장하는 책입니다. 공과 격은 뭐냐면 여러분 노트에 오른쪽에는 공, 착한 일, 왼쪽에는 격, 나쁜 일을 적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착한 일은 뭘 했고 나쁜 일을 뭘 했는지 적으면서 착한 일은 더 하려고 노력하고 나쁜 일은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도교의 선행 권장을 보여주는 특징들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성명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 비슷한 내용들은요, 우리 한국의 근대 고유 사상에도 나오는데요. 성은 정신적인 측면이고 명은 육체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소양을 더불어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도교의 전개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교의 전개 부분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다가 온라인 강의라고 하니까 제가 역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오른쪽 하단에 필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싶은 분들만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가의 전개를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가요, 먼저 춘추전국 시대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전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윤리에서 의미가 있는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자,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은 실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양한 프로게이머들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독보적인 잘하는 프로게이머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의 혼란기였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춘추전국시대였어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최대한 공감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우리가 상황이 엄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사회가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묵자, 그리고 한비자, 노자, 장자인, 도가 이런 대다수의 사상들이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이런 사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 백가 사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 백가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0은요 숫자 100인데 실제로 그 딱 수치의 100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다는 뜻이 쓰여요. 중국 사람들은 만이라고 하면 실제 숫자 만이라고 쓰일 때도 있는데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제자, 백가는 100가지 정도의 다양한 사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한 사상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유교, 묵자의 사상, 그리고 한비자의 법가 사상, 노자, 장자의 도가 사상 이런 것들을 제자, 백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춘추전국 시대가 결국에 이제 통일이 되고 진나라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진나라는 진시황 기억나십니까? 진시황이라는 황제가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춘추전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그 선비들을 다 파묻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책을 다 불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서갱유라고 그래요.
책을 불태우고 선비를 파묻었다. 그래서 선비가 없어지고 책이 불타면서 이때부터는 남은 책의 조각들을 이제 연구하는 훈고학이라는 게 이 진나라 다음 한나라 시대에 발달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들어두시고요. 자, 그런데요, 이 진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나라는 다시 분열되고 초나라와 한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소설로 쓴 게 초한지인데 꽤 유명한 소설이고요. 그리고 그 초한지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 장기입니다. 초나라가 지고 한나라가 이기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초록색인 초나라를 선택하고 잘하는 사람이 빨간색인 한나라를 선택하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는 초나라와 한나라로 갈라지고 다시 한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한나라가요, 한번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을 전한 시대라고 하고요, 망하고 나서 광무제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거든요. 그걸 후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한도 이제 망해가는 시대가 삼국지 시대입니다. 삼국지.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이런 애들이 나오는 시대가 삼국지 시대고요. 그때부터 이어지는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그 위진 남북조 시대가 우리나라의 그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여러분, 중국이 분열되면 위와 진, 남조, 북조 이렇게 분열되면 고구려가 강해지거든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당나라 시대고요.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다음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다음이 청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송나라 때 나왔던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에 들어서 나온 게 양명학입니다. 요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울 도교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도교는 제가 요 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도교는 이 전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전한 때부터. 그래서 도교는 그 전한 때 황로학파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후한 때는 태평도 오두미교, 미까지 적어주세요. 미교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 현학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구도가 좀 이게 좀 많이 재미없고, 여러분은 그냥 쇠가 빠지고 적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요 내용을 아셔야지 제가 앞으로 동양윤리 할 때, 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금요일날 이제 배속 돌려가면서 필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 여러분들 제가 매주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올리는지. 제가 막 그런 걸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2학기 때부터라도 좀 마음을 좀 잡으시면 좋겠는데, 월화수 안에 강의를 조지는 게 여러분들 성적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금요일날 받아 적어가지고는 여러분 올해도 성적은 그대로일 거라고 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교의 전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도교의 전개는 일단 가볍게 이해하면서 필기해 두시고요. 시험 일주일이나 2주 전부터 암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1번은요.
황로학파입니다. 자, 황로학파는 전설의 제왕인 황제, 사람 이름이에요. 황제의 통치술과 그리고 노자의 사상을 숭상하는데요. 그래서 이 황과 노를 따서 황로학파라고 부릅니다. 황로학파는 청정 무위 사상을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결국 그냥 무위입니다. 근데 그 무위가 정말 깨끗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청정이라는 단어를 땄습니다. 자, 그리고 줄을 그어보면요.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유가, 묵가, 법가 등의 제가 방금 설명했죠. 제자, 백가의 여러 사상들을 수용했다는 게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매년 고3 교재의 수능 특강 문제로 조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은 태평도입니다. 자, 여러분 그 태평도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닌 게 태평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바로 뭐냐면 천하태평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 니 참 천하가 태평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태평은 뭐냐면 온 세상이 크게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자, 왜 이런 걸 이상사회로 생각했을까요? 자, 보세요. 평안한 사회를 이상사회로 생각했다는 건 역으로 현재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태평도는 후한 시대에 혼란스러운 사회를 틈타 황건적의 난이라는 것을 일으킨 그 주요 배경이 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국지책을 보면 처음에 이 태평도의 황건적 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장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요.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 천하태평한 세계, 태평도입니다. 자, 황로학파와 민간 신앙들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신앙하면 무속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사와 굿 행위도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사를 했냐면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자,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강조했다면 이 기도를 통해 앞으로 선행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 불로장생의 이제 그 신선사상의 특징이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부적을 통한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부적을 통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만한 게 전혀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두미교입니다. 자, 오두미교는 입교, 그 종교에 들어갈 때 5마리의 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오두미교라고 하고요. 당연히 노장사상이 반영됐겠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왜요? 공통점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제의를 강조하겠죠. 왜? 무속신앙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얘들은 특이하게요. 질병의 원인을 악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뭘 하면 오래 산다고 강조했겠어요? 그렇죠. 선행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신선서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열심히 해야 불로장생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윤리에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 아니라도 실제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수록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겠죠. 자, 4번이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게요. 현학자입니다. 현학자. 현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중국이 우리 춘추전국 시대처럼 또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매일 전쟁에 이 혼란스러운 현실에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더 이상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정치를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숲은 중림입니다.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서 현실과 거리가 먼 담론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 현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현학이 뭐냐면 심오한 학문이 현학이에요. 그래서 현학자들은 현실의 정치, 현실에서 논의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심오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현학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국어시험에 나옵니다. 현학적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을 뽐내는 듯한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현학자는요,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요시하고, 자, 줄을 그을게요.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 자,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 형이상학과 예술은 아래에서 필기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무를 강조하는구나. 자, 그래서 무슨 사상을 강조하냐면 청담 사상을 강조한다. 여러분 청담동 아시죠? 이 원에서 왔습니다. 청담이란 건 깨끗한 담론이란 뜻이에요. 그럼 더러운 담론은 뭐냐? 더러운 담론은 현실의 정치, 현실적인 내용들의 논의를 더러운 담론이라고 하고, 청담은 현실과 관련 없는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하는 것을 청담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청담동 돈 많은 동네잖아요. 현실적인 논의 왜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이거 그냥 지금 이야기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청담, 깨끗한 담론으로서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고 적혀 있는데 방금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필기를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다는 건, 자, 여러분 세속적이란 건 현실적이라는 뜻인데 좀 안 좋은 측면의 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예를 들면 봐봐. 얘들아, 그냥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가면 돈 많이 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거는 약간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좀 제가 좋은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세속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세속적 가치를 초월했다는 건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철학적인 논의. 자, 제가 본 수업 때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했는데, 여러분 철학이 뭐냐면 우리 서양윤리 할 때도 배울 텐데, 철학은 뭐뭇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다 철학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면 인생 철학이 되고요, 급식이란 무엇인가 하면 급식 철학이 되고요, 역사란 무엇인가 하면 역사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학자들은 중림의 우리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현실을 등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은 무엇일까? 돈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했다 해서 철학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형이상이라는 말은 우리 뒤에 나오는 성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이상이란 말이 있고 형이하라는 말이 있는데, 형이상이라는 말은 형태를 뛰어넘었다는 뜻으로, 즉 형태가 없는 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형태가 없는 논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철학적 논의가 형이상학적 논의랑 관련이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도라는 것이 우리 도가사상에서 했지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감각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형태가 없는 거잖아. 도란 무엇인가? 이런 게 철학적 논의기도 하면서 무엇인가니까 형이상학적, 형태가 있는 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무의란 무엇일까? 돈은 무엇일까?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혀 현실성 없는 논의죠. 자, 그리고 얘들이 예술적인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악, 미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현학자들의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학자들의 예술 작품에는 도가 사상들이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관련 없는 예술적 논의.
사변적 논변은 형이상학적 논변과 비슷한데요. 사변은 생각으로만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런 논변들을 했다. 자, 그들은 이런 청담, 현학의 논의를 어디서 했냐면 중림에서 했습니다. 중림은 대나무 숲이고요. 그래서 중림에서 현학적 논의를 했던 7명의 현자를 뭐라고 하냐면 7명의 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림 7연을 보면 현학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7연, 중림에서 7명의 현자가 모여서 현학적이고 청담을 논의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도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한국 도교는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한국 도교의 특징은 과의 도교라고 합니다. 과의 도교는 뭐냐면 의식 중심의 도교입니다. 무슨 의식요? 제사의식요. 여러분, 도교에서는 신선을 숭배를 하고요. 그들에 대한 의식을, 제사의식을 강조한다 해서 과의 도교라고 합니다. 과의는 뭐냐면 의식의 절차라고 한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초예요. 제초. 지금도 합니다. 제초. 여러분, 저 제가 뭐게? 심제할 때 제예요.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제초라고 합니다. 밑에 있죠? 그 제사의식, 도사가 지금 무당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도사가 도관 및 전국의 명산에서 지금도 뭐 많이 다양한 산들을 사는데요. 하늘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리도록 비는 국가적 차원의 도교제례.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등산하다 보면 막 꼭대기 약간 중턱 같은 데 보면 막 돌멩이 같은 데 있고 막 그런 데 보면 막 양초랑 약간 재랑 이런 게 보이거든요. 거기서 다 한 거예요. 이 제초를. 자, 그리고 양생술 배웠죠? 이게 무슨 도감? 동의보감에 영향을 줬대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도교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화랑의 풍류사상에 영향을 줬어요. 풍류사상이 뭐냐? 풍류는 말 그대로라고 하면 바람의 흐름이라는 뜻인데 자연과 조화되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연과 조화하는 게 바로 도죠. 무의를 없애고 자연에 조화되는. 그래서 화랑의 낭도들이 실천하려고 했던 풍류사상이 도교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불, 도, 가의 요소가 다 포함됐고요. 특히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거는 최치원이 이 도교사상의 영향을 입어 이 풍류사상의 핵심 내용을 난랑비석, 돌멩이에 적어놨어요. 비석에. 그 내용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최치원의 낭량비서를 보면 도교사상이란 걸 역으로 추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풍수지리 사상. 여러분, 풍수지리 사상 이거 만만하게 볼 사상이 아닌 게요. 여러분, 지금도 이 풍수지리에 기초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가 많이 모여있고 도교에서 기를 중요시한다고 했죠. 기가 뭐 좋고 어디가 기가 나쁜지. 여러분, 저희가요 얼마 전에 저희 할아버지 묘를 옮겼는데 그때 이 풍수지리 하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젓가락 같은 쇠 2개 이렇게 들면서 어디에 수맥이 있고 막 이런 거 다 찾았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풍수지리라는 게 나오면 아, 도교구나 아셔야 되고요. 수련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기수련과 함께 수행하는 활인신방법. 활인신방법이 뭔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나 인간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실제로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이 도교의 수행 방법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교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